네, 안녕하십니까. 동호인스TV 최정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원부의 임성수 상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 배현창 이제 법적 기준, 뭐 설치 기준, 뭐 유효 면적 예, 산정 기준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예, 알아봤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이어가지고 우리 공통적인 어떤 궁금한 사항들, 그 실무에서 좀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자, 뭐 Q&A 한 7개 정도 있는데 예,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개별 난방 방식의 오피스텔의 경우 이 난방 구역마다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이제 구역되어 있다. 예,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오피스텔 세대마다 예, 그죠? 예, 이 변창을 설치해야 되냐? 예. 이런 질문이다, 그죠? 예. 이게 벤창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방어구역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의 개별 세대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방어구역 대상은 아닙니다. 그쵸, 예. 그쵸. 다만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개별 난방 방식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각종 방화문으로 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벤창을 설치하고 있는데 옛날에 설치된 건축물 같은 경우 오피스텔에는 세대별로 벤창이 설치가 안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의 질의 결과 이렇게 개별 난방 방식의 오피스텔에서 각종 방문을 설치했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벤창을 설치하라고 지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세대별마다 벤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 건축법에 의한 이 방화구역 대상은 예, 아니지만 예, 이게 내화 구조된 벽, 바닥, 네, 각종 방화 구역이 되어 있으면 이게 예, 내화 예, 예, 구조다. 예, 그렇죠. 그죠? 방어구역, 방어구역이다. 방어구역으로 그래서 보고 이제 해서, 해야 된다. 예, 최근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저희 오피스 스텔도 없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배연창을 복도에 이제 설치해도 적정한 것인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예. 우리가 벤창은 일반적으로 벤창 유효 면적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에 복도에 가장 많이 설치를 합니다. 복도에 한 개 설치하면은 그 전체를 개방하는 경우에 우리가 유효 면적 확보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법에 우리가 거실의 기준에 복도는 거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복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대 예상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 배출이 아니라 피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지리에 보면은 복도에 설치된 벤창은 제외 가능하다는 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감리했던 현장에서는 복도에 설치된 벤창을 발주처와 허가청에 협의를 해서 벤창을 제외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제외한다는 음, 말씀은 음. 이 유효 면적을 다른 데서 예, 확보한 그렇죠, 그렇죠. 그 예, 조건 예, 하에 예, 뺄 수 있다 예, 이런 예.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벤창이 줄어들므로 해서 공사 금액도 감액되는 그런 효과도 그럴 있었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자, 요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아까 우리 그 완화 규정 하는 게 예, 예, 있던데 이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은 이제 환기창에 설치되어 있다. 예. 이럴 때는 변창을 설치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 이게 그렇게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의 어떤 방구역된 실의 경우 변창 설치 대상 면적 계산에서 완화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변창 최소 설치 기준인 한 개소 이상 1제곱미터 이상 변창을 확보를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창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기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동으로 폐쇄가 되어 있다면은 벤창의 역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창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이렇게 면적에 의해서 산입에서 제외되더라도 최소 한 개소 이상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소 이상 1제곱미터 이상은 최소 예, 기준이니까 예, 무조건 예, 해야 예, 된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예,
자, 다음은 이제 여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전산실이나 문서고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소화가스 설비가 예,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좀 폐쇄를 해야 될 것 예, 같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변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전산실이라든지 문서고유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곤란하다 보니까 소화가스가 설치된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법에 보면은 소화가스가 방사되기 전에 개구부를 폐쇄할 수 있도록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대시의 창호를 보면 벤창 같은 경우는 개방이 되어야 되고 소방법에서는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서로 상충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설치 장소에서는 벤창을 제외하는 게 타당한데 그래서 다른 실의 벤창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또 입면도 예. 바뀌고 예. 예. 이렇게 예. 되는군요. 자, 뭐 또 다음 거는 이제 또 비슷한 건데 음. 그러면 다른 이제 그 거실 쪽에서 예. 변장 이제 유입 면적을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이제 변장을 설치해야 된다. 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실제로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담당했던 현장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생각했는데 소화가스 구역 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 경우에는 배은창 개방으로 해서 법적 필요 면적이 충족되도록 했고 그런데 또 소화가스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소화가스의 필요 농도 확보를 위해서 먼저 벤탕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후 소화가 완료되었다고 생각되는 시점부터는 벤창이 개방되도록 우리가 벤창 작동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P형 수신기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데 R형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시간 조정에 의한 그 작동 시스템을 구축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가볼까요? 음.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변창이 또 뭐 건축에서 설치하는 참모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게 또 이 피난 관련되다 보니까 이 건축 이제 감리하시는 분이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소방도 관련돼 있고 건축도 관련돼 있고 여기 보면 전기도 예, 관련돼 있고 예, 그죠? 예, 이런 분야가 있는데 예, 이 전기 분야에서는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지.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벤창의 설치는 건축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벤창의 위치라든지 벤창 구동부 같은 경우 건축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있죠. 예, 제품마다 다 예, 예. 틀려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 쪽에서는 그게 파악이 안 되다 보면은 저희들이 벤창의 어떤 거기에 따른 전선의 가닥수라든지 전선 굵기라든지 축전기 용량 등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때문에 건축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같은 경우 벤창 수신기하고 소방용 수신기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요거는 다만 적정한지 여부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수신기를 분리하는 이유가 우리가 벤창의 수동 개방을 하는 경우 환기 목적을 위해서 제실자가 이렇게 개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렇게 되면 동작 확인이 수십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저가 동작을 해서 방대실에서 예, 예, 예. 그냥 부적 예, 올려가지고 예, 화단 그렇죠. 넣는 예,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수신기에 경보를 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또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경보를 정지해 놓기 때문에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벤창 같은 경우는 자동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동작 확인이 뜨는데 우리가 환기 목적에 의한 수동 개방일 때는 동작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벤창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조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은 이렇게 벤창 타입을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싼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가격 차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지금 하는 군산에 있는 그 병원 같은 경우도 ben창을 그 선정할 때 그런 기능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건축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진짜 사실 예. 이거 상무님 같이 그 말씀 안 해주면 예. 건축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도 또 최근에 있더라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이게 다음은 이제 사실 뭐 우리 그 감리단 입장에서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자, 준공시 변창을 어떻게 검사하는가? 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건축가 소방이 같이 협업해서 건축에서는 ben창의 유효 면적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로 ben창의 어떤 개방된 면적이 우리가 계산된 면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건축에서 이게 우리가 아까 그 엑셀표에서 예. 그 나왔던 그 면적이 실제 그만큼 개방되는지는 실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만약에 우리가 그 체인이 300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유효 면적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에서는 ben창이 개방되었을 때 그때 유효 면적이 확보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방 같은 경우는 ben창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그 감지기라든지 자동화 설비가 작동했을 때 ben창이 어떤 연동 개방되는지, 그리고 또 당위층에 있는 ben창은 전체가 개방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방이라든지 이 상태가 하대 수십 만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 좀 예외 다른 이야기인데 예. 이 작동 검사를 이제 가면 이제 소방하고 예. 건축하고 이제 같이 예. 가서 예. 이때 변창도 검사하고 예. 방화 셔터도 검사하고 다 예. 같이 하나요? 아니요, 근데 보통에 그 원래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아 샷다 같은 경우도 동작 시험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리미트 저점이 안 맞아서 제품이 이렇게 우그러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이제 건축에서도 입회를 해서 어떤 제품을 관리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보통 일반적 현장에서는 소방만 막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일단은 건축에서 입회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입회 안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예. 자, 뭐 지금까지 우리 이제 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예. 뭐 배현창 관련 사항을 쭉 한번 예. 기략적으로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훑어봤는데 혹시나 이거 이외에 어떤 또 뭐 보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상무님께서 예. 성심성의껏 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